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워렌 버핏을 뛰어넘을 투자 귀재. 미국의 5대 갑부라 칭하며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전설,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그런데 2010년 러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며 증권가를 뒤흔든 또 다른 투자의 귀재가 나타났습니다. 워렌 버핏에 비유될 정도면은 상당한 고수인 것 같은데요? 바로 5살 침팬지 루샤입니다. 민망하다. 침팬지가 나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자존심 상해요? 예,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주식. 어떻게 된 자,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서커스 무대에 오르던 침팬지 루샤는요, 조련사들이 만든 주식 투자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조련사가 주식 30개의 종목을 주사위처럼 큐브로 만들고 루샤에게 고르게 한 겁니다. 그러자 루샤는 3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금융, 자동차, 광물주 등 8개의 주식을 선택. 국유기업과 사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어머, 침팬지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루샤가 고른 주식이 1년 사이에 투자 수익률 300% 상승을 기록합니다. 아휴.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 매니저들보다 94%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긴장하겠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루샤가 선택했던 금융 관련 주식은요, 이미 이 황금손 루샤의 초이스를 받자마자 자그마치 600% 급등. 이에 러시아 현지인들은 전문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느니 루샤에게 바나나 주고 의뢰하겠다라며 당장 루샤에게 주식 투자를 부탁하고 싶다는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2위 공개합니다. 숨은 이것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탑시크릿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만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죠. 절대 저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들으시면 완전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거예요. 이제. 저러는 볼게요. 제가 취재해온 이 정보 덕분에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갑자기 2억 원을 벌게 됐구만 그래.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어. 2012년 9월 70대 남성 A씨와 지난해 10월 또 다른 70대 B씨가 돈을 번 특급 비법.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떡상.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따상. 따상. 다 아니고요. 네.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 증권 투자 재산 찾기 서비스입니다. 아, 그거 봐, 필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휴먼 아니야, 휴먼 아니고 휴면. 휴면 증권 투자 재산 찾기 서비스는요, 예전에 주식을 샀는데 잊고 있었던 분들, 주식 양도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잊은 분들, 또 주식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을 위해 매년 휴면 증권 투자 재산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 속 A씨는 약 30년 전 한 주당 5,000원이었던 주식 468주, 그러니까 약 230만 원을 퇴직금 대신 받았던 것을 잊고 살다가 이 캠페인을 통해 무려 86배가 오른 금액인 2억 원을 수령. 야, 와, 초장기 투자네. 그렇죠. 그리고 B씨 역시 3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샀다가 부진한 실적에 실망해 잊고 있던 주식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게 얼마나 횡재예요, 사실. 폭등이가 돼서 이 오래된 주식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셨던 건데 효자지, 효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총 9천억 원 상당의 증권 자산을 주주들에게 찾아줬고요. 야,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 664억 원가량의 주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거 많이 그래.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나중에 심장 떨려요, 안 떨려요? 아, 진짜 터져 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숨은 내 돈, 내 주식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도? 싶으신 분들은 한번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잊은 주식도 다시 보자.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돈을 찾아주는 주식 찾기 서비스였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언급된 분이죠. 이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워런 버핏이 샀다면 그 주식은 대박.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제가 오늘 특별히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서 50억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 들으면 50억 아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정 기자님처럼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저 주문하기 전에 종목부터 시간이 알려주세요. 가고 있습니다요. 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십시오. 예. 자, 우선요.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워런 버핏이 제일 처음 한 투자가 무엇이었냐? 불과 11살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네. 세상. 11살에. 워런 버핏은 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37달러에 3주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달러로 떨어지자 많이 떨어졌네. 11살 꼬마 워런 버핏은 돈을 잃을까 봐 발발 동동동동동 굴렀고요. 다행히 얼마 뒤 주가가 40달러로 오르자 다시 떨어질까 싶어 냉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0달러까지 상승. 이를 본 워런 버핏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그의 주식 투자 철학이 된 겁니다. 장기 투자. 11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후에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며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집. 그래서 현재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투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17년 열린 본인 회사의 연례 주총회의에 참석한 워런 버핏은 A사가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워런 버핏을 후회하게 만든 A사는 1997년 나스닥에 주당 1.73달러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 이후 연간 40%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2017년 당시 수익률은 64,000%. 무려 6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아, 근데 A사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거지 진짜 저 회사 저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상거래 없으니까 그냥. 예. 누가 저걸 굳이 인터넷에서 가서 사면 되지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 근데 버핏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왜 A사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자, 워런 버핏은 그 당시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동성이 많은 IT 관련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런 버핏은 본인만의 원칙을 깨고 A 회사의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스스로의 원칙을 깰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아닐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5위 공개합니다. 투자금의 10배를 지원해 드립니다. 낮은 이자로 투자금 10배 지원. 만약 이 조건이라면 두 기자님들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당연하죠. 한다고요? 합니다. 저는 안 해요. 투자금 10배 지원이라잖아. 아니야.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지원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혹하는데? 저는 좀 더 들어볼게요. 약관을. 네. 2017년 우리나라에서 피해액 약 726억 원, 3,8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주식 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기자님, 진짜 하여튼- 다 속아 진짜. 아니 하여튼 들으면 안 돼.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이들의 정체는 일명 레버리지 사기단. 냄새 나잖아 벌써. 그걸 왜 지원해 주겠어? 자, 레버리지 사기꾼들은요. 전현무님, 투자금 10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10배, 1000만 원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해드릴게요. 이자도 적으니까 일단 100만 원만 입금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이자, 소자본, 고수익을 강조하며 가짜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 쏙 챙겨서 달아났던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벌써 딱 듣자마자 냄새가 났거든요. 왜 의심을 안 했죠? 자,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지 못한 이유. 아니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아, 이게 뭐 어플이 있었구나.
자,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사기꾼들은 정말 교활하게도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배 투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이 투자금 역시 가짜, 이 앱 속에만 존재했던 일종의 사이버 머니였던 겁니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인출이 안 됐겠네, 벌었어도. 그냥 화면에만 있는 거지 뭐. 네. 사이버머니네, 사이버머니. 하지만 가짜인 걸 몰랐던 투자자들은 돈을 잃어도 자신들이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잠적했는데요. 레버리지 사기꾼들의 교활한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조건이 좋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 레버리지 투자 사기꾼들은요. 결국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앞서 유혹에 현혹되시지도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이것도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4위를 공개합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공포 그 자체.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공매도. 네, 봤어요. 저게 싫다고 이제 버스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였고요. 이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는데요. 그러나 지난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올해 3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요. 이에 사람들은 공매도는 영원히 폐지돼야 합니다.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부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 10만 원인데 네. 내가 이걸 1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난 현금 10만 원이 생겼잖아요. 생겼죠. 그다음에 이 회사 주식이 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6만 원으로 그 회사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갚아요. 그럼 나는 4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르면 안 되겠네요. 오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이건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네. 오늘의 데스크인 주식 전문가 김현준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쪽 입장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오르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투자자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공매도하는 기관들이 조금 적정 가치를 내려줘서 덜 피해를 보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뭔가요? 공매도를 하는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손실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주식이 망하면 이제 휴지 조각 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경우는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이 끝도 한도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위험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불평등한 조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은 공매도에 대해서 피해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과 기관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라 발표했는데요. 그 사이 제도 개선 방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요즘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 증권가. 지난 연말부터 공모주, 배당, 증거금 등 주식 용어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을 설레게 한 말이 있죠. 일명 따상입니다.
따상? 따상. 이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따상도에서 대박난 사람들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기도 했었죠. 따상을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따상이 뭡니까? 따상이 뭔지 알려면 우선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할 때 일반인 투자자도 매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이게 주택 청약처럼 공모주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 여기서 따상은 뭐냐? 네. 처음 발표된 공모가보다 매매 거래 당일 최초로 형성된 가격인 시초가가 2배 상승. 더블, 2배 상승. 더블 쳤다. 그리고 장이 열리고 마감까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 제한 폭인 30% 상한가까지 오르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하는 걸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날 대비 최대 160%. 그러니까 따상이라는 게 원래 잘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020년에는 무려 10곳이 따상을 달성을 한 겁니다. 따상. 지난해 7월 2일에 상장한 제약기업인 S사의 경우에는 따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최초로 3일 연속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49,000원, S사의 주가가 2월 3일 기준으로 149,500원을 기록합니다. 거의 3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참고로 S사의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1인당 평균 약 11,820주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얻은 차익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사 직원들은 당장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줄지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당 강남에 집 하나 정도 살 돈이 생긴 거죠. 그렇겠네요. 자,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 상장한 게임 업체인 K사는 공모주 청약에서 약 1,524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공모가 24,000원에서 상장 후 이틀 연속 따상상 2월 3일 기준 52,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니면 저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중에 가장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아니, 왜냐면 요즘 혹하는데요. 녹화합니까? 아무튼 정 기자 좀 진정하시고요.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은 공모주가 마치 보장된 수익인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공모주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전 기자처럼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왜 또? 지난해 2020년 총 76개의 기업이 상장했는데요.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인 리츠의 5개 종목은 모두 손실을 입었고요. 그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도 9개 종목이 상장 이래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초가가 결정됐습니다. 저런. 결국에는 이제 공모주는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모주를 사기 위해 B2, 그러니까 빚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증거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자칫하다가 큰 수치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와, 뭐 주식이 지금 광풍이긴 한데 영끌과 비투하지 마라. 영은 끌어당기고 이제 빚내서 공모주는-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위험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초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네. 이 월드 클래스 스타 BTS의 소속사인 B사의 경우 오늘 기사 봤어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5일에 상장했는데 시초가가 27만 원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른바 따상 입상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에 공모주 청약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B사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 즉시 매수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상장 첫날 B사의 주가는 4시간여 만에 하락세. 결국 시초가보다 4.44% 하락한 25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따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B사의 따상을 기대하며 시초가에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은요. 전부 사길래 따라 샀다가 폭풍 눈물 흘림. B사 주식 환불 안 되나요? 라며 초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환불 대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포털 업체와 제휴를 하면서 지금 상승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손실이 확정난 건 아니니까 꼭 그렇게 실망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손해봐도 후회가 없습니다.